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가등기 가볼게요. 가등기는 이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가등기의 논점을 좀 살펴보면 출제인이 내는 지문들이 키워드가 첫 번째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를 할 수 없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 중간 처분의 등기, 이거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과 가등기 말소 신청을 공동으로 갈 것이냐 단독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서 단독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일반론, 그럼 가등기의 일반론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뭐하다? 가능하고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원이 함께 가서 본등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가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에 뭐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이 등기 신청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상속인이나 등기 신청. 그런 내용의 일반론과 관련해서 지문들이 이제 몇 가지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가등기의 특이점이 뭐냐면 한 해에 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2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꼭 한 문제에서 끼워서 나와요. 그래서 가등기는 꼭 좀 챙겨서 가야 된다라는 거.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가등기는 청구권을 할 목적이다? 보전할 목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항상 백화점 이야기 하잖아요. 백화점에 옷을 내가 했다? 찜했다, 그죠? 그럼 잔금 주고 내가 옷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이후에 그 옷을 사간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찜을 해놨기 때문에 잔금만 지급하면 주인은 그걸 받아서라도 나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찜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등기가 앞에는 가능하고 뒤에는 뭐다? 가능하지 않죠.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인 증여도, 사인 증여는 생존 중이든 사망 후든 다 뭐하다? 사인 증여에 의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유증은 생존 중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생존 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사인 증에는 생존 중에도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유증은 생존 중에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다.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은 2번 지문하고 실제로는 같은 개념이죠. 시기부 청구권이 뭐예요? 일정한 시기가 도달하면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그 전까지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다가 시기가 도달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장래에 청구권이 확정될 수 있으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없지만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중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뭐하다?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찜은, 그 옷에 대한 찜은 여러 명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찜, 내가 가서 두 번째 찜, 다른 사람이 가서 세 번째 찜. 다만 찜 한 순서대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찜은 여러 명이 할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는 수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지문요, 가처분 등기가 나오면 제가 다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라고 암기하라고 했죠. 근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요 지문. 가등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를 뭐한다?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사람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상의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죠. 가등기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을 금지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한데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요 지문 가져가시고요. 가등기된 권리. 가등기된 권리도 타인에게 처분이 가능하다 있잖아요. 그럼 가등기된 권리에 뭐도 가능하다? 이전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데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으니까요.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 사례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 사례가 뭐다?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여러분 처분제한 등기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가압류와 뭐다? 가처분 등기가 처분제한 등기죠.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타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의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겁니까? 제한하는 거죠. 누군가 청구권을 이행을 하라라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요,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지문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환매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동시에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환매 특약 등기의 효력은 뭐가 발생한다? 동시에 등기가 되면 발생해야 된다.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만약에 환매 특약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가등기를 동시에 신청했다. 그럼 동시에 기록되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환매 특약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가등기니까. 그럼 가등기에서 뭐 해야 한다? 본등기를 해야 환매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환매 특약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1번, 2번, 특히 2번 이 지문하고 3번하고 4번, 7번 이 지문이 시험 문제 자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등기는 마찬가지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항상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지문 중요하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시험에서는요. 종본을 첨부하여 이 지문은 뭐다? 삭제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법원도 나오고 가등기 가처분이란 글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등기는 법원에 꼭 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 출제인이 이 지문 아주 좋아해요. 그럼 이 지문을 암기할 때는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가등기 권리자가 그 가처분 명령 정본을 뭐해서 첨부를 해서 그걸 들고 뭐로 가는 거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딱 나오면 뒤에 지문을 집어넣어라. 정본을 첨부하여 그 말을 집어넣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무슨 신청으로 간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잘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란 글자가 나오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뭐하여
첨부하여 이렇게 해서 요 지문까지 이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여러분이 뭐한다?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대로 가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모아여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암기하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제가 매도인, 여러분이 뭐다? 매수인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등기에 협조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거나 승낙서를 준다든지 해야 하면 여러분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약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받아서라도, 판결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명의의 가등기를 하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판결을 받기 전에 항상 뭐다? 상용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하는 제한하는 등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뭐다? 가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거 하려고 법원에 가서 상용인의 소유권을 뭐 해달라? 제한해달라라고 뭐다? 가처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됐나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래, 상용인 소유권 제한시켜 줄게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뭐다? 상용인 소유권에 뭐 해라? 가처분해라 라고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상용인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해라 라고 뭐 해야 한다? 원칙은 촉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촉탁을 하는 이유는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뭐다? 가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촉탁한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명의의 가처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판결을 받아서 하러 가는 등기가 또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가처분을 한 이유가 뭐다?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는 이유도 뭐다? 가등기를 위해서. 그러면 가등기하고 가처분은 둘 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둘 다 하는 거 맞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두 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등기에 관해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굳이 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게 가등기니까 가처분 또 이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누구에게? 가등기 권자에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다? 판결 갈 필요가 없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해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가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즉 효경이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가처분 명령 정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효경이가 하고자 하는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가처분 명령 정본을 누구에게? 효경이한테 줘버린다고요. 그럼 효경이가 그걸 들고 뭐하러 간다? 가등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면 가등기 가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다?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뭐다?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목적이니까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뭐 한다? 그냥 가등기
신청하고 자에게 발부를 하면 그걸 들고 뭐로 가는 거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오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모아요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어디에 해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효경이가 뭐한다? 신청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뭐 한다? 이제 본등기를 할 건데, 이제 이거 출제인이 좋아한다고요.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반드시 뭐다? 본등기 시 의무자이다. 제3취득자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요 지문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법조문을 살펴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법조문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라는 말은 법조문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늘은 한국 사람은 뭐다? 밥이 주식이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짜장면이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법조문은 대부분 뭐가 있다? 본문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근데 얘만큼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반드시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도 뭐다? 의무자라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쪽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호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호경이 앞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해요. 제3자 병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다고요. 근데 호경이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할 거잖아요. 본등기를 하는 순간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가등기 이후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등기 하기 전에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버린다? 직권 말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반드시 뭐다? 본등기 할 때도 뭐다? 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반드시 뭐다? 본등기 시 의무자라는 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보세요. 소유권자 가등기에 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뭐한다? 의한다라는 말이에요.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한다? 본등기 시에.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등기를 했다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순위가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실행 시 당의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지문을 왜 출제인이 가끔씩 물어보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러 갈 때, 그죠? 가처분 이후에 성립되어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다 뭐한다? 말소한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가처분 이후에 성립된 등기의 말소 신청은 어떻게 한다? 동시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거잖아요. 그죠? 또는 가처분 이후에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해당 가처분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거든요. 그 지문하고 혼동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라면 해당 가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하면 OX, X라고요. 말소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요 정보를 제공해라. 자, 요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등기 필 정보라는 글자, 항상 뭔가 감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등기 필 정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제공이냐 통지냐 이거부터 살피라고 했죠. 그럼 제공이 나왔다라는 말은 뭐다? 등기를 뭐 하는 상태다? 신청하는 상태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공동 신청이라면 의무자 그 제공
하고 단독 신청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 지문을 딱 또 올리고 난 다음에 지문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거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누구의 등기필 정보? 가등기 의무자의 뭐다?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죠. 자, 근데 또 보세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신청합니다. 이것도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죠, 공동. 그럼 공동이면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죠. 누구 거? 의무자 거. 그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갑의 등기필 정보 제공하면 되겠네요. 그럼 가등기 할 때도 갑의 등기필 정보. 맞죠? 본등기 할 때도 누구? 갑의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본등기 할 때도 뭐다? 가등기 당시에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이 지문을 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의 영역에서 뭐다? 해결해야 한다고요. 해야 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 가등기에 기한 뭐다? 본등기 할 때 자,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 신청,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뭐하다? 가능한데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뭐 명의로 전원 명의의 본등기 신청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이거는 또 어디서 해결해야 한다? 지분에서 또 해결해야 되죠.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또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 X. 그러니까 이걸 가등기에서 지분이 나오거나 상속에서 지분이 나오면 상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가등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앞서서 배웠던 우리가 지분은 뭐다? 통합적으로 정리했잖아요. 그 지문을 가지고 자꾸 강론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지, 가등기에서 따로 암기하고 보존에서 따로 암기하고 상속에서 따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부동산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에서 부동산 일부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용의권만 그거 가지고 강론에 적용을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나올 때는 그냥 감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암기했던 거 항상 뭐해서 떠올려서 자꾸 접근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문제만 이렇게 풀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풀어라니까 개인이 안 풀어요. 안 풀어. 절대 손은 안 대더라고.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전부 다 풀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조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 풀기는 다 풀 건데 올해는 이제 다 풀어보려고요. 다 풀어보려고 하면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틀린 것은 나오면 옳은 지문은 4개고 틀린 건 하나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은 냅두고 뭐다? 틀린 지문만 체크해서 넘어가고, 만약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뭐다? 틀린 것이 4개니까 옳은 것은 찾고 틀린 거 4개를 뭐다? 바로 잡아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지문을 뭐다?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물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틀린 지문만 옳은 것을 바꾸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옳은 지문 중에서 중요 지문이 있으면 그런 지문들은 꼭 뭐한다? 체크해서 한번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그렇게 해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집에 가셔가지고요.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오면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풀어오고 싶은 만큼 풀어오세요. 어디까지 뭐 진도 줘도 잘 안 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틈나면 하루에 뭐 한 5문제만 풀어볼까 뭐 5문제만 풀어오세요. 누구는 선생님 예습이 좋다는데 뭐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몰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문제에 적응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문도 있네라는 느낌의 정도만 가지고 한번 보고 와야지 그걸 O냐 X냐를 머리를 싸매고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해라, 이런 유형의 지문도 있구나라는 정도. 왠지 얘는 3번이 같은데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문을 내가 암기한 적이 있네, 그 정도로 체크해야지 한 지문을 갖다가 눈에 레이저 광선 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애초부터 예습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의 공부가 아직까지 좀 성숙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기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암기 분량이라고요, 이제. 근데 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때까지는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엄마들은 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고 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때는 조금 예민해서 그렇지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냅둬도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그죠? 공부도 똑같다고요. 공부도. 초등학생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가 문제풀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 초등학교 정도 수준인데 초등학생한테 4루트 2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머리 깨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4루트 2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가지고 뭐해라, 자꾸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2개월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가 본격적인 여러분의 실력이 쫙 올라가는 시기냐면 9월 달부터예요. 9월, 10월 한 50일 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동영하고 백선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동형하고 동형사회분하고 뭐해라, 백선하고 그다음에 딱공 이거 하고 그것만 뭐해라, 계속 반복해서 보라고 그래요.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백선도 다 봤고요. 동영도 다 풀었거든요. 좀 더 하고 싶어요. 하면 기출 지문을 좀 풀어봐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문제집은 뭐한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지문이 있네, 내가 이런 지문의 말을 알고 있네, 내가 이 지문의 O인지 X인지를 판단할 수 있네, 그 정도만 가지고 가볍게 그냥 읽어보고 가라고요. 즉 결론을 말씀드릴게. 마지막 한마디가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푼다가 아니라 본다. 본다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볼 수 있잖아. 풀으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본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연필로 한번 쭉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3번 이런 느낌이네. 이 느낌이 틀렸네? 틀렸네. 이 느낌만 가지고 저랑 같이 해보자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첨삭해 주는 거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나 조금씩 체크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문제집 돌아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동영사회분하고 백선 그것만 가져가도 충분하다고요. 충분해요. 됐습니다. 자, 본등기후의 조치를 좀 볼게요. 자, 이 지문을 볼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공식에서 풀 건데 보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것도 뭐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것도 뭐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요, 이런 지문이, 우리는 지금 가등기한 본등기 이렇게만 딱 체크했는데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이 지문 가등기한 본등기 이 한마디를 출처니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그 지문만 읽어도 한 줄 반이 돼버려요. 그럼 수험생들이 뭔 말이야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등기 동그라미 본등기 한 경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관한 가등기한 본등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밑줄 치지 말고 가등기에 의해서 했다? 본등기 했다 아래 보면 돼요. 아래도 마찬가지. 가등기에 의해서 했다? 본등기를 했는데 이런 권리를 보니까 용의권에 관해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는데 저당권에 관해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그 지문이 딱 한 단어로 축약되어 버려요. 가등기에 의해서 했다? 본등기인데 소유권 하려고.
가등기한 본등기인데 보니까 용의권 하려고. 가등기한 본등기인데 뭐 하려고? 저당권 하려고. 그렇게만 딱 해석하면 지분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지문들은 딱 정해집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뒤에는 다 뭐다? 직권 말소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했다 하면 뭐다? 다 직권 말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다? 본등기를 했다 나오면 다 뭐 한다? 직권 말소.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암기해야 되지. 자, 우리가 직권 말소 파트가 나오면 항상 조건 또 올리라고 했잖아요.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가 처분할 때 중간이 뭐다? 가등기에 의해서 뭐 했을 때? 본등기 한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가등기 파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가등기 파트 안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총론에서 물어보거나 할 때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때 나오면 다 뒤에 뭐다? 직권 말소.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하면 다 뭐다? X. 이렇게 물어보는 게 총론적 지문이에요. 근데 가등기라는 영역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한 때 나왔을 때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직권 말소라는 글자가 나와줘요.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원칙은 직권 말소인데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않는 것들. 그러면 그런 지문들을 섞어가지고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해서 X.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X 이렇게 낸다고 해서 섞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다? 직권 말소가 맞는데, 항상 직권 말소가 맞는데, 직권 말소의 대상이 뭐다? 아닌 것을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출제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 이거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1번 지문 하나만 암기하세요. 해당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와 뭐다? 가처분 등기. 이 지문 하나만 딱 알아놔라고요. 해당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선생님 2번, 3번, 4번은 암기 안 해도 되나요? 암기 안 해도 돼요.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딱 하나만. 해당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2, 3, 4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암기처럼 느끼지만 나중 가면 암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처분에 기해서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있잖아요. 할 때 가처분 이전에 성립된 권리는 말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가등기 전에 맞춰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말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임차권자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지문은 가처분 이후의 절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들은 그냥 글자만 읽어도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소에서는 안 되고, 가등기 이전에 성립된 권리는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니까 당연히 말소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출제인이 항상 물어보는 게 1번 지문 이거 물어본다고요. 이거 하나만 딱 암기하고 가라고요.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라는 겁니다. 됐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니다. 요거는 더 쉬워. 이거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 그죠? 그럼 용의권에 관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나오면요, 다른 거 암기하지 말고 이거 다 뭐예요? 용의권이죠. 그럼 이거 다 읽으면 뭐다? 용의권. 그럼 용의권만 직권 말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자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용의권만 직권 말소니까 나머지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나오면 어디 동그라미 친다? 가등기하고 뭐다? 본등기만 동그라미 치고, 아, 전세권 용의권이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다? 용의권만 직권 말소. 나머지는 직권 말소의 대상 아니다. 그럼 뒤에 저당권 등기 나오면 말소의 대상 아니고, 소유권 이전 나오면 말소의 대상 아니고, 이렇게 압류 나오도 말소의 대상 아니고, 뭐만? 용의권만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인데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나오면요, 말소 대상이 없어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한 본등기를 딱 체크했는데 앞에 근저당이다, 저당권이다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는 순간 뒤에 뭐다, 직권말소한다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한다, 다 X예요. 직권말소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함께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암기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출제는 굉장히 좋아요. 사례형으로 잘 낸다고요. 그럼 바로 암기합시다. 저랑 시험 문장이 딱 들어갔다.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뭐로 나오거나 전세권 설정, 뭐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뭐 길게 나오면 다 필요 없고 가등기하고 뭐다 본등기를 한 경우 해가지고 그렇게만 딱 체크해 놓고 앞에 소유권이더라. 그러면 뭐다 원칙은 직권 말소 단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를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 하나 끝. 가등기한 본등기를 딱 체크했는데 앞에 용의권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온다? 용의권만 직권말소. 나머지는 직권말소? 아니다. 가등기한 본등기를 봤는데 저당권이 나와. 그럼 직권말소의 대상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근래에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나왔다고요. 최근 5년 동안 3번. 출제는 단골로 내는 메뉴가 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 말소에서는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으로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뭔가 신청하라고 간다. 단독으로 뭔가 가려면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뭐다? 공동이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간다 할 때는 뭔가 뭐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판결문을 첨부하든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정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지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뭔가 틀린 지문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 지문입니다. 굉장히. 그 이유는 호경이가 지금 가등기권자예요. 호경이가 가등기권자인데 호경이가 자기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어? 있잖아. 담배는 안 피잖아. 안 피지. 그럼 담배 만약에 핀다고 가정했을 때 끊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야. 내 권리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서 등기소가 내 권리 내가 포기할게. 말소해줘라.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는 단독 신청 사유가 아니라 무슨 있잖아.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나오는 집 사례 안 들어줬나? 안 했어요? 했는데.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단독 신청으로 포기를 해버리면 만약 귀신 나오는 집이야. 전 소유자가 효경이고 내가 현재 소유자인데 이 집에 있으니까 귀신이 자꾸 나와. 너 내리면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럼 나는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한다? 양도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소문이 다 퍼지고 살 사람이 없어. 그럼 난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내 소유권 포기한다 해서 말소했다 하면 누가 소유자가 돼? 효경이죠. 그럼 그날 누가 죽어? 효경이가 죽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 신청의 사유가 아니고 말소 사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 권리를 포기, 지분을 포기한다 할 때는요.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는 거고 뭐다? 공동 신청인 거예요. 권리를 잃는 자도 있고 얻는 자도 있기 때문에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의 포기는 말소의 사유가 아니라 이전의 사유가 되고 두 번째 뭐다? 공동이라고요. 근데 가등기는 효경이가 가등기 포기한 데에서 현재 소유자가 나, 효경이가 가등기권자, 효경이가 가등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상용이가 권리를 다시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니까 권리의 포기를 뭐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가등기 명의 스스로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요. 역시 마찬가지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뭐다? 가등기 명의인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지문 제가 인감에서는 두 가지 지문만 여러분에게 암기를 했거든요.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는 그 소유자의 인감을 제공한다. 협의분할에 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협의분할세 날이란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해라? 인감. 공증을 받을 때는 인감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거 딱 두 개 지문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가등기에서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감이 제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 말소 시
소유권 가등기 말소 시 의무자는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거든요. 이자는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가등기 명의인에 뭘 첨부해야 한다? 인감 첨부하라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감과 관련해서 출제인이 물어본다면 4번 지문 정도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4번 하나는 예외적인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 말소 해봅시다.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뭐다? 공동이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럼 의무자는 누구예요? 현재 가등기 명의인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는 공동이니까 가등기 명의인에 뭘 첨부해라? 가등기 필정보를 뭐 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끝난다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인데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가등기의 정도 수준에 비하지는 않지만 부기등기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10년 기준으로는 7번 나옵니다. 약 70%입니다. 70%.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출제인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요, 주등기는 원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성립되는 등기들은 다 주등기로 가거든요. 원칙은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들은 뭐로 간다? 부기등기로 가요. 그럼 출제인이 물어보는 지문은 결국 이거거든요. 이거 어떤 등기를 딱 주어주고 이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인지를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결국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등기는 아닐 거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주등기, 부기등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뭐로 간다? 주등기.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럼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공동이겠죠. 의무자가 누굴까요? 전세권 설정자겠죠. 소유자. 권리자는 전세권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수험생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니네들이 알고 있어 몰라. 그걸 출제인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있다라는 말은 누가 의무자인지 누가 권리자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부기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항상 뭐다? 의무자예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세권 이전 등기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 등기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해 오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의무자는 누구다? 앞에 전세권자, 권리자는 전세권을 이전 받는 자. 의무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권리자는 전세권을 이전 받는 자. 이전 받는 자를 전세권의 양수인 이런 표현. 전세권의 양도인이 뭐다? 의무자. 그럼 전세권의 양도인을 의무자로 하고 전세권의 양수인을 뭐로 하요?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이 지문이 주등기냐 부기등기하고 왜 연관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은 해당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기가 공동인지 단독인지 의무자가 누군지 권리자가 누군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다? 주등기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출제인이 주등기 부기등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 그죠? 근데 계속 이것만 물어보니까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출제인이 근래부터 10년 전부터는 뭐다?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가 나오면 다 원칙을 물어보지
않고 뭐만 물어본다? 예외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외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외를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외를 암기해 놓고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뭐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떠올려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유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소유권 목적이 저당권 설정이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로 간다? 주등기라고요.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이때는 저당권은 주등기가 아닌 뭐로 간다? 부기등기죠. 됐나요? 왜 이제 그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정답의 결정 요소는 항상 뭐다? 예외에서 결정된다고요. 4개 암기해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4개를 적어 놓고 하시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 머리가 4개까지는 빡실 것 같아요. 그럼 1번, 2번, 3번까지만이라도 해란 말이에요. 3번까지만. 출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표제부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항상 뭐다?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면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권리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뭐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부기예요. 근데 설문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는 부기, 첨부하지 못하면 뭐다? 주등기.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 이걸 적어 놓고 항상 문제 풀으라고요. 이거 적어 놓고 문제 풀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적어 놓고 푼다. 시험장에 가서. 자, 3번 지문에 소유자를 추가하는, 합유자를 추가하는 소유권 변경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자신 있게. 왜? 권리의 변경 등기죠. 그러니까 뭐다? 부기등기가 맞다고. 근데 소유권 변경 등기 하면 대부분 뭐다? 이거 안 적어놓고 하면 소유권과 관련되는 거네? 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뭐다? 주등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잘 넘어간다면. 전세권 변경 등기 내면 잘 맞춰. 부기등기 이렇게. 소유권 변경 등기만 내면 이상하게 주등기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꼭 적어 놓고 하란 말이야. 적어 놓을 때는 딱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뭐 해라? 메모해 놓고. 오늘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2문제 내놨는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화낼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화낼 거다. 딱 적어 놓고 해라고, 적어 놓고. 이걸 적어 놓고 했는데도 틀렸다. 아, 그건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거 해놓으면 요거는 다 해결돼요. 따로 볼 필요 없다고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뭐다? 구분 건물 요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